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사례 연구의 조엘입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 우리 지난 한 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지난주 그 수업 영상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차, 그러니까 11월 12일이 되겠네요. 목요일 수업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냈던 과제 발표를 통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이 지금 11월 7일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9일날 월요일날 아마 제가 대면 수업 여부 가능 여부를 아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100% 70% 이상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으시면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또한 70% 이상이 참여를 하시더라도 일단 뭐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일단 영상으로 일단 촬영을 또 역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1월 9일 월요일에 제가 대면 수업 여부를 다시 한번 단톡방 투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아마 대부분 뭐 실제 뭐 1단계로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환경적으로 약간 좀 오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사를 좀 표명을 하신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영상이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촬영이 여러분들 시청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의견 나누고 진행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놨고요. 어찌되었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이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대체과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아마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내용이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유통구조에서의 어떤 그런 제작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작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몇 페이지 남지 않았습니다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신 것들을 우리 총 13분이 우리 학생들께서 수강을 하고 계셔서 제출하셨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떻게 보면 발표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대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과제하시면서 아마 저하고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또 의도하고 또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에게 추후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의견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른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또 한번 공유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던 아니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실제 대면으로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다 아마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표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제 대면 수업에서 할 어떤 그런 피드백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1월 12일 주차에 수업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찌되었던 저희가 12월이면 또 종강을 해야 되는 벌써 주차 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일 정도에는 또 저희가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역시 대체과제로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내를 좀 미리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 제가 공지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출석 미션 과제가 여러분들 저희가 평가에 대한 과제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11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일단 저희가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일정 참고하셔서 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혹시라도 뭐 늦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공유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작과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매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ATL과 BTL 얘기도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TL은 뭐 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bove the line이라고 해서 저희가 견적서에 적을 수 있는, 즉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매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BTL 매체는 약간 이와는 반대로 below the line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견적서 상에 쓸 수 없는 내용들, 즉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이 뭔가 광고주와의 어떤 협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가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단가가 있다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매체들을 우리는 BT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근데 일반적인 뭐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4대 매체를 중심으로 한 매체들을 우리가 ATL, 그리고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프로모션과 이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BTL이라고 양분화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물론 그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수정보안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ATL BTL 매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ATL화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5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체들이 상당수 일단 있고요. 또 거꾸로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ATL과 BTL이 가장 많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점점 ATL 중심으로 매체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정리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광고주는 사실은 ATL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로열티도 있긴 하겠지만 BTL 매체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봄학기 때나 그다음에 이번 학기 들어와서도 제가 초반부에 쭉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5개 광고 기획에 대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광고주들은 ATL을 중심으로 한 BTL 매체에 대한 운영들을 사실 되게 선호하십니다. 아니면 아예 ATL은 배제를 하고 BTL 매체에 대한 니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광고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 나가시게 되면 아마 바로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ATL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봄학기 때 다 이미 설명들을 다 들으셨던 강의 내용에 나왔던 교통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옥상 광고, 특별법 광고, 즉 야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그다음에 극장 광고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매체들은 ATL 매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ATL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미 정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단가들이 다 책정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광고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극장의 스크린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 전부 다 ATL 광고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TL은 여기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벤트성 매체나 또 아니면 이미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만 스페이스 디벨로프먼트 미디어라고 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매체들, 이런 매체들을 우리는 BTL 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BTL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작과 굉장히 또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리를 했고요. 일단 볼까요? ATL 매체 구축되는 부분. 야립 광고에 대한 부분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옥상에도 우리 야립과 같은 형태의 제작 형태로 일단 구축이 되어진다는 거. 그 대신 차이점은 옥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일반 지면,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러니까 지면에
이거 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둥 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지주를 이용한 매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 저 설명해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야리 광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제작 가이드가 다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앙버스 이제 쉘터의 광고면에 대한 시공 전과 시공 후의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반적인 중앙버스 쉘터. 자, 우리가 평택에도 우리 중앙차로제를 자,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굿모닝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자, 동삭동에 이르기까지, 자,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 단지 주변의 중앙을 간통하면서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 강남역 쪽이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광고면이 부착되기 전이거든요. 이게 LED 조명으로, 자, 우리 조명 형태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들. 자, 요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구조물이면서 제작물이면서 또 광고면을, 면으로 활용되는, 자, 그런 광고 매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백리 필름으로 제작이 돼서 역시 그것도 제작입니다만 제작이 되어져서 이제 끼우게 돼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부착 후입니다. 시공 후. 자, 이렇게 실제 이런 광고물들이 있고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건 뭐 약간 추가적인 팁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비대면이시기도 하고 이제 아마 이동 자체가 좀 뭐 많지 않은 좀 약간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최근에 나가보신 적이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이미 종로에는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냐면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쉘터도 디지털로 물론 동영상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전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 우리 쉘터도 이제 교통광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모든 교통광고에 특히 지상의 교통광고들은 자 핵심적인 내용이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특히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굉장히 이제 안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뭐 영상이 만약에 여기서 막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 DID 형태로 스트릿컷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일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모든 우리 이제 5개 광고 매체들이 자 이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공 전후의 사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벽면입니다. 벽면 자 우리 이제 조명 광고에 해당되는 면인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 파르나스 호텔 측면에 자 조명 광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 자, 그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사진이 조금 여기 화면사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자, 보시는 건 여기 줄을 쭉 내려서, 자, 이게 조명 광고를, 자, 설치하는 어떤, 그러니까 시공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 물론 광고면을 이미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설치 전에는, 자, 이 사진이, 이게 지금 조명, 그러니까 와이드 칼라식의, 이건 백릿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플렉스라고 해서 유연성 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단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일 쉬운 거는 동네에 있는 간판도 자 그런 유연성 원단 플렉스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단이 그러니까 그 간판이 자, 벽면에 크게 세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제가 정면에서 자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자 면을 자 하나의 광고처럼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거의 광고료가 2억에 가까운 그런 광고료가 책정이 되었는데 자 일단 LG전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자 그 코엑스에 나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벽면 전광판의 시공 전후 그래서 우리가 자 메가박스입니다만 과거에 시티극장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자 거기 이제 극장이 있는데 자 극장에 기존에 있던 전광판을 그러니까 단면이었죠. 뭐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단면이었던 것들을 자 측면까지 다 이렇게 좀 넓혀서 자 어떻게 보면 가시를 좀 독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정면만 있을 때는 대부분 자 건너편에서 건너가시는 도보 이용객 중심으로 정합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자 측면까지 자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가용이나 또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객들이 자 역시 자 이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트 이 면을 이제 볼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형태의 자 기역자 모양의 광고면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공사중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하나의 자, 제작과 같은 제작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전망도 치고 안전 또 그물막도 또 치게 됩니다. 뭐 펜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자 일단 제작과 구축하기 전에 매체로 구축이 되기 전에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이, 다음 편이 나오겠네요. 자, 이건 K-팝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골조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예전에 다행히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이거는, 2018년도 2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SM타운이 좀 착수했습니다만, 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자, 우리 스크린, 그러니까 건물 벽면이 하나의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 건물 자체가 하나의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촘촘하게 아파트, 일반 건물들처럼 골조가 되어 있고요. 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끔. 왜냐면,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듈을, 중심으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되는데, LED가, 뭐, LED들을 이제 AS 하거나 또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우리 뒤에 이제 파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모듈마다. 그리고 뭐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걸 환기를 시켜서 또 좀 뭐라고 할까 냉각을 시켜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거기에 에어컨까지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자, 뭔가 뭐 사람들은 살지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자,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인 경우 특히 정원판이나 이렇게 뭔가 AS가 필요한 어떤 큰 광고물들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자, 지금의 이렇게 파워풀한 자, 매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된 운영은 자, 우리 CJ 파워캐스트, CJP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마 요 페이지까지 하고 저희가 그때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그러니까 저희 회사 엔미디어의 매체입니다. 자, 유일하게 지하에 있는 매체이고요. 물론 위에 천장이 열려 있는 어떤 오픈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이제 지하에 있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둥에 9개의 기둥에 광고 LED를 부착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공사할 수 있게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밀레니엄 광장이나 코엑스 쪽에 유동이 많다 보니까 혹여라도 공사 중에 자, 다치는 아까 제가 방금 그 우리 시티극장 과거에 그 벽면 정화판 설치할 때 제가 이제 구조물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늘 안전을 생각하면서 또 작업은 또 역시 수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물막 치는 거 외에 자, 이렇게 아예 기둥같이 특히 행인들이 직접 많이 다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가로막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용 승인까지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회사 엔미디어 보이시죠? 자, 5개 광고물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역시 파워풀한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이제 K-팝 광고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매체가 저희 광장에서도 역시 보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전광판이 이제 저희 회사 소유인데 이렇게 9개의 기둥과 연계해서 현재 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네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쇄광고 형태 유형에서 동영상 형태 유형으로 자, 많이 이제 5개 광고의 자, 매체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디지털 야리 제가 이거 아마 전에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만 수차례 자, 야리 광고 이제 디지털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었죠. 자, 카피는 그대로이긴 합니다만 배경색, 글자 색깔이 바뀌고 또 배경색이 또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화려한 동영상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통 안전에 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대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뭐라고 할까 DID 같은 그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컷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추후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빛공해 때문에 주변 이게 지금 강경북로거든요. 여기 멀리 이제 우리 제2롯데월드가 보이긴 합니다만 자, 인근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나 또 이런 상가에서 아무래도 야간에도 이제 불빛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인근의 어떤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 제기를 해서 지금은 현재 불이 꺼져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는 점점 아마 늘려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아마 또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대신 얼마나 이제 지역민들 또 인근의 매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뭐 그때 이해관계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또 어떻게 확대가 될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사이언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매체에 대한 밸류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굳이 왜 아날로그 매체, 그러니까 고정형 매체, 인쇄광고 형태의 매체도 좋은데, 왜 디지털로 바뀔까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거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LED가 소자 값이 이제 점점, 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작하는 어떤 값싼 그 대신 가성비는 좀 괜찮고요. 그러니까 좋다 보니까 제작에 대한 단가가 이제 많이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자, LED 형태의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청의 자, 어떤 확대에 대한 의지도 역시 또 반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매체들은 자, 우리 각각 서울로 따지면 25개의 어떤 자치구에서 자,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승인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평택 같으면 평택 시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도시 브랜드 또 도시화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용하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대형화된 매체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뭐 여기는 상업 광고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 지자체의 어떤 그런 공공성 그런 어떤 공익 광고들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의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지자체도 뭐 사실은 그렇게 손해볼 건 없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들 그다음 트렌드에 또 반영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자,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매체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 미디어 가치를 높인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 가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 매체를 좀 구축한 우리 CJP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광장에 대한 시공 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안쪽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제 밀레니엄 광장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밀레니엄 광장은 아니고요. 이게 약간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자, 코엑스의 밀레니엄 광장이 아니라 코엑스 몰 스타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0월 7일 날 뭐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안성 그 스타필드가 오픈했는데 공교롭게 거의 뭐 안성과 평택 경계선상에 좀 설치가 돼 있으면 오픈했습니다만 자 우리가 그 먼저 그 이전에 스타필드가 코엑스 내부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한번 리뉴얼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원래 이제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없었던 그런 기둥들도 있었는데 총 9개, 총 18개 광고 기둥에 자, 새롭게 디지털 사이즈 형태, 즉 밀레니엄 광장에서 구축한 형태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갖고 들어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미디어인 저희 회사가 5개 광고 저희 표시구에 해당되는 밀레니엄 광장의 기둥 광고 9개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자, 9월 1일은 자, 2020년 9월 1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달밖에 안 됐죠. 그래서 오픈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된 그런 따끈따끈한 새로운 신규 매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미디어라고 여기 살짝 보이시죠? 그리고 IMBC랑 같이 공동 사업으로 자, 일단은 코엑스 스타필드에 자, 총 18개의 기둥을 오픈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매체들도 있기 때문에 리뉴얼 개념으로 오픈하게 됐고요. 자, 일단 보시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이 열립니다라는 자, 그런 문구까지 넣어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일종의 작업 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는 보이지 않게 그래서 깔끔하게 물론 이 안에서는 또 역시 열심히 또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 물론 이게 유동할 때 중간에는 작업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야간에 이제 사람들이 유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작업하는 형태를 띠긴 했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통행이나 또 안전에 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자, 제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잘 해놓고 자, 통행에도 불편이 없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제작적인 관점에서 좀 중요하고요. 자, 시공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자, 아마 실제 여러분들 현장을 보시면 더욱더 몰입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광장은 어찌되었던 뭐 지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넓은 사이트에 그쵸? 자, 매체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라서
좀 더 광활함이 좀 느껴진다고 한다면, 자, 우리 이제 코엑스 내부에, 스타필드 내부에, 저희가 이제, 아까 9개 기둥이 있다고 해서, 9 to 9이라고 이제 명칭을 만들었어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9개 합치면 18개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간 자체가 이제 우리 밀레니엄 광장보다는, 자, 실내에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입체감 있게, 몰입감 있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제작적인 관점, 자, 매체적인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홀로그램 설명을 좀 쭉 드렸었는데, 자, 일단 띄워놓을게요.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작적인 관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홀로그램이 이제 기계가 물리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카피만 나오다가, 자, 여기 기호 같은 것들이 등장했죠. 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옆에서 보셔도,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진 제가 찍어드려서 그 내용 보시면, PDF 파일 보시면 아마 여기 살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 중심에서 어떤 연출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목률을 높이겠다라는 개념에, 자, 이렇게 이제 매체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뭐 저희가 홀로그램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조명 방식, 구동 방식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거나 또 아니면 이용객들이 어떤 그런 눈을 그러니까 뭐 완전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주목시킬 수 있기까지는 조금은 아직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향후 지향점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디지털 매체들로 적용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변모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제작을 해서 한번 광고주와 함께 자, 운영하시는 것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BTL 개념의 매체가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홀로그램을 통해서 코엑스 내부 기능을 자, 현재 광고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계 광고 매체의 양면성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BTL 매체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미 뭐 아까 ATL, BTL을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전국 팬클럽 KTX 외부 래핑 이미 소개해 드렸죠. 저희가 자, 9월 달에 자, 우리 BTS의 전국 자, 우리 그 멤버가 생일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자, 이렇게 코엑스, 자, KTX, 자, 초유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절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상업적인 광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BTS라는 그런 그룹 자체가, 보이그룹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뭐라고 희망의 아이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을 계속해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일단은 과감하게 자, 어떻게 보면 내어줬죠 공간을.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 랩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죠. 사실은 랩핑 같은 경우가 되게 굉장히 초보적으로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경우에는 2006년, 7년도에 뭐 랩핑이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때부터 계속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자, 물론 건물 랩핑도 뭐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기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하철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자 기차는 자 처음이었고 특히 KTX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종의 BTL 개념으로 왜냐면 없었던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아마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그때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협의에 의한 가격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BTS 다음에 뭐 다른 광고주가 들어가기는 아마 허가가 아마 안 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물론 이제 BTS가 이제 굉장히 뭐 좋은 어떤 KTX, 그러니까 코레일의 어떤 그 홍보 효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뭐 제조업이나 뭐 기타 일반 그런 기업들에게 아니면 일반 브랜드에게 이 위치를 또 내어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하나의 성사라는 매체, 즉 아까 말씀드렸죠. 자, BTL 매체에서 자, ATL 매체로 갈 수 있는 왜냐면 처음에는 뭐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매체로서 그냥 쭉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매체로 만약에 전환이 되어진다면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ATL 매체 즉 이제 견적서에 쓸 수 있는 거죠. 자, KTX 편이렇습니다만 한 편당 얼마 이렇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자 그때 이제 협의에 따라서 광고료를 책정을 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자, BTL 매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가 편전을 한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접착식 시트지를 활용한 KTX 열차 외부에 대한 랩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위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요쪽 좌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9to9, 자, 이게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기둥에 9개 기둥을, 자,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자, 여기 통로인데, 여기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어서 9개고요. 그래서 9개고, 자, 요거는, 자, 우리 광장에서 예전부터 이 매체가 설치되기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과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자,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런 어떤 그런 뭔가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원래 없던 것들을 만들었다 보니까 역시 이건 제작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벤트를 위한 제작을 자, 진행을 합니다. 물론 전에 이제 거꾸로 뭐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만약 여기서 매체를 같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파워풀한 형태의, 자, 우리 IMC 개념에서의, 그쵸? 왜냐면 광고와 이벤트를 같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은, 자, 이렇게. 요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최근입니다. 최근 올해 1월 달에, 우리 제너시스, 그쵸? 뭐, 우리 GV80이 첫 출시를 하면서, 자, 이렇게 현장에서, 자, 시승과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를 좀 먼저 볼 수 있게끔, 뭐, 이제 전시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매체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본투 더 라이즈 그래서, 자, 제네시스 GV80. 그래서 실제 역시 그 프로모션 기간에 맞추어서 광고를 집행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가장 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IMC 개념도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미디어도 뭐 온오프에 대한 또 그런 또 연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향후에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프로모션 부스, 자, 설치 전과 후, 자, 보다 제작적인 관점이 들어간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TL과 BTL에 대한 동시 집행인데, 제가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슈퍼셀은 이미 2014년도 나스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나스미디에서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ATL 매치를 집행했어요. 자, 이미 다, 광고료가 책정이 다 되어 있는 견적서상에 쓸 수 있는 매체, 단가들 다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물론 컨텐츠에 대한 제작도 뭐 필요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별마당에 들어가서, 이거 별마당이 설치되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에다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슈퍼셀의 캐릭터들을 그 실제 TV CF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 그런, 그리고 아래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실제 캐릭터 하나가 있어 돼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꼬마들이 거기서 실제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죠. 참여형, 어떻게 보면 참여형 어떤 그런 매체들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런 것들은 자, BTL 개념의 매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광고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협의에 따라서 뭐 하다못해 뭐 천장 뭐 렌탈료부터 시작해서 제작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 특히 안전에 대한 뭐 보험료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자,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자,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BTL 개념의 매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것보다 자, ATL과 BTL이 서로 따로따로 뭐 뭔가 집행이 된다기보다는, 자, 광고주들은 대부분 ATL을 먼저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BTL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또 역시 뭔가 뭐 항상 고민을 하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없을까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아예 그냥 BTL 개념으로 접근하는, 아니면 신규 런칭 브랜드라 하더라도 아예 새로운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하겠다 싶으면 자, 이렇게 자,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BTL 광고 매체 개념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아마 그렇게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따 후반부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설명도 드릴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 과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작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해외 사례가 자, 어떻게 보면 국내로 들어와서 2014년도에 되게 파격적으로 자, 게임 광고가 진행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한 4, 5분이 진행이 됐고요. 거의 이제 전범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제작 편에서 자, 이거 하나만 설명 더 할게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미디어 이즈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따로 여기에 카피 같은 거 없죠. 그냥 이 자체의 구조물과 아니 이 광고물이 하나의 자,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 이게 바로 BTL 매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샘플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 과제를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후반부 영상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후반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